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드디어 워킹홀리데이 다시 발표가 났죠? 2분기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분들 오실 때 초기 비용, 초기 자금을 어떻게 얼만큼 가지고 오면 좋겠냐 라는 거, 돈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구하기 팁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컴온. 첫 번째는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부동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회원증이긴 한데, 부동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자 유효기간을 잘못 읽으시는 고객님들이 가끔 가세요. 한 100명 중에 1명? 아니면 한 300명 중에 1명 정도 자기가 출국하는 날을 잘못 알아가지고 집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영업 표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그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 출국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받아본 비자잖아요. 사실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 이미 해봤다든지 아니면 취로비자를 이렇게 받아봤다든지 라고 하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뭐 비자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첫 받는 비자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이거 읽는 방법이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는 방법은 PD님께서 딱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보고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해야 돼요. 항공권도 반드시 예매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집을 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항공권을 구해놓고 이제 저희 민트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가서 저 이날 출국하니까 이때 방 구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행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 아닌가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제 면허증을 받고 일본에 오셔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 운전면허증의 필요 여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와서 나는 운전을 할 것 같아, 아니면 뭐 렌터카를 빌려서 어딜 갈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바이크를 좀 탈 것 같아 하시면 그때는 바로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서 오시면 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일본 면허를 바꾼가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샤라샤라샤라.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여러분들이 들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지만 워홀 보험이라든지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고 따로 실비보험처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혹시 나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많은 비용 부담이 세질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보험을 따로 하나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워홀러들의 돈 이야기를 여기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자세한 내용 여기서 봐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도움 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얼마 정도 가지고 가야 돼요 할 때는 자기 생활비에 2달치에서 3달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나는 일본에 가자마자 5홀 비자로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너무 스스로의 자만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은근히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바로 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바로 구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적어요. 정말 적어요. 정말 적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아예 내가 비상적으로 한 2달에서 3달치, 내가 한 매달 월세 빼고 한 90만 원 정도 써야 될 것 같아 하면 상구 27, 27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난 한국에서 돈 바로 받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유초긴고를 그 우체국 은행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체국 은행은 2주가 걸립니다. 그거 말고 GMO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저기 고정 댓글에 GMO 은행 개설하는 방법 링크에 들어가시면 만든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만드시는 게 한 이틀 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비자 딱 찍힌 데비카드, 체크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2달치에서 3달치 정도 내 생활비, 월세를 뺀 금액의 3달치를 현금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 구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드릴게요. 물론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 나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많이 아끼고 싶어
하면 뭐 당연하게 민트 부동산, 전국에서 전 우주에서 일본에서 방을 구할 때 제일 싼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직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민트 부동산 저기 설명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한인 부동산이나 뭐 일본 부동산이나 연락을 하셔야 돼요. 활력을 하시고 방을 구하시고, 방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해요. 개인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잔금도 필요해요. 잔액증명서, 그리고 긴급연락처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 다음 비자 정보, 뭐 여권 정보, 그리고 여러분의 증명사진, 이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필요한 거고, 각 부동산마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비행기를 예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을 먼저 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지역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할 때는 또 여기 위에 영상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어느 지역이 나랑 맞을까, 어떻게 내가 워홀의 꿈을 꾸고 있을까라는 것은 한번 여기 영상 한번 보시고 지역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오면 좋겠나요? 일본에 살 때 언제 살면 좋아요? 언제 오는 게 좋아요? 라는 시기 이야기는 나중에 롱폼으로 영상 한번 다시 만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일본이 정말 덥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 대구 사람이어서 더위에 워낙에 내성이 강해요. 강한데도 이 일본의 여름 날씨는 정말 쪄요. 진짜 그 압력밥솥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찜통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무시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쪄요. 찌는 그 햇살이 아픈 것보다도 이 쪄서 습기가 너무 많은 걸로 힘들기 때문에 그 여름을 조금 지나고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지만, 가장 추천하지 않는 게 언제냐, 바로 2, 3, 4월입니다. 왜 2, 3, 4월을 추천을 안 하냐? 이미 지나갔지만 방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원하는 방 있어도 팍팍팍 빠져요. 너무 빨리 빠져. 왜? 그때는 일본인도 이사를 하죠. 다른 외국인들도 이사를 하죠. 유학생들도 이사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같이 워킹 홀리데이 분들도 이사를 하는데, 한국 워킹 홀리데이 분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워킹 홀리데이인데 외국인 들어갈 수 있는 방은 한정돼 있는데, 그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일본인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격을 그때만 빵 하고 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월달 빼고는 저는 사실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9, 10, 11, 12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제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반드시 살리고 오시고, 죽이고 오시면 안 돼요. 뭐 죽이고 오시는 분들 없지만, 그리고 핸드폰도 반드시 살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제 해외에 있어도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이야 뭐 그런 코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가끔씩. 쇼트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코드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을 살리고 오시고 은행도 살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은행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초은행이 기본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GMO라고 하는 제가 추천하는 인터넷 은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용해서 은행 계좌는 일본 입국해서 만들어 오시는데, 그 전에 한국에 있는 돈을 내가 그래도 좀 쓰고 싶다, 다 현금을 가지고 오긴 조금 버거워 하실 때는 트래블로그나 아니면 트래블 월렛이나 아니면 토스카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반드시 일본 ATM에서 출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거진데요. 비자 마크 찍혀 있거나 마스터카드 마크 찍혀 있거나 아니면 JCB 마크 찍혀 있으면 뭐 거진 다 되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해외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도 ATM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천 준비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좀 생각을 했어요. 해봤는데 사실 일본에 오면 일본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전자기기 중에서는 노트북, 키보드도 배열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난 특히 뭐 삼성이나 LG 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트북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패드 이런 거 어떡하지라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기 멀티 어댑터는 반드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전자기기라고 하면 멀티 어댑터 반드시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은 거는 그 일본에 와서 웬만하면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옷이에요. 만약에 나의 고유한 패션의 그 아이콘에 있다 하면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건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짐을 늘리는 거 싫어요. 일본도 옷을 팔아요. 무신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큐텐이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한국
패션을 일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굳이 늘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일본 와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굳이 옷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나의 패션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분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특히 가지고 오실 때는 계절성으로 이렇게 좀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양말, 속옷 이런 거는 여기서 사서 쓰세요. 그걸 굳이 한국에 있는 걸 가지고 올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클로 가면 아마도 그 짐을 넣을 곳에 다른 걸 더 많이 넣을 수 있지, 굳이 속옷하고 양말 이런 걸로는 가지고 올 필요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은근히 많이 까먹으신 게 바로 수건이에요. 첫날 왔어요. 근데 샤워를 했어요. 수건이 없네? 씻고 나서 수건이 없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건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일본어 공부책도 반드시 가지고 오시길 바랄게요. 일본 와서 또 일본어 늘려야 된다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일본에는 한국어로 일본어 공부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명사진이죠. 일본에서 증명사진 정말 못 나와요. 안 이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샤방샤방한 증명사진 반드시 찍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와서 아르바이트 바로 구하실 분들, 주소만 빼놓고 일본에서 쓸 수 있는 이력서를 미리 가지고 작성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일본에서 쓸 수 있는 이력서 들어가 있는 곳을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미리미리 작성해서 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 다시 만들게요. 그래서 자세하게 쓴 방법 알려드릴 거고, 여기 지금 PD님이 아르바이트 찾을 때 쓰셨던 일본어 이력서 가볍게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써놓는 거랑 와서 허겁지겁 쓰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 주소 그리고 연락처만 비워두고 채워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집도 구하고 비행기표도 끊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서 모든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 짐을 좀 보내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공으로 보내는 거, EMS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돈을 아껴야 돼 라고 하시면 한 달 전에 보내세요. 그만큼 집도 한 달 전에 찾아야 되겠지만 한 달 전에 보내시면 정말 싸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격을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분은 반드시 배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좀 급해, 다음 주에 나가야 돼 이러면 EMS를 사셔야 돼요. 근데 정말 비싸요. 매우 비싸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걸 본다고 라는 생각이 막 현타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MS를 쓰는 거는 급하면 보내세요. 근데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으로 보내는 거 있어요. 이건 EMS보다는 싼데 배보다는 비싸요. 딱히 사실 항공편으로 보낼 바에 EMS를 보낸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는데 내가 배보다는 조금 더 급한데 EMS만큼 돈을 내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항공편으로 붙이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쇼트로도 나가겠지만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난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은 또 댓글에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내용, 정보 내용을 계속 여러분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되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 떨어졌다 하신 분은 아직 이번 연도 2번 남았어요. 나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다를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본 오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 곳이 필요하다. 같은 집이라면 가장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민트 부동산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여기로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차오.